그리고 더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액보험으로 하시는 거죠. 변액보험으로 펀드 변경을 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자, 4월달 기준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변액보험은 4월에 마이너스였고요. 6월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6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7월, 8월에 바로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4월이라고 다 마이너스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 변경 꾸준히 하시고 관리하신 분들은 4월 달에도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요건 결국은 이런 거죠. 변액에 들어가도요. 과거에는 그냥 변액 펀드로 들어간다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은 변액을 가입하셔도 ETF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다 ETF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ETF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거면 안 막는데요. 아, 나 이런 거 피곤하고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굳이 ETF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변액보험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자, 이것도 8월 8일자 기준인데요. 8월 8일자 기준으로 2018년도 12월 7일날 가입하신 관리 받으시는 시청자님이 4,300만원 넣었을 때 5,200만원 8월 8일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럼 각각 그 펀드 수익률들을 보면 국내 ETF 20%, 그 다음에 배당 주식형 ETF 14.63, A 플러스 차이나 중국이죠 70.60. 자, 70.60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받고 싶은 수익률이신 거잖아요. 조금 지나면 100 되겠죠. 그런데 이게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 안 하고 언제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될지 내가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줘요? 여기 운용팀들이 해준다는 거죠. 운용팀들이. 각 변액보험 회사의 자산운용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TF 글로벌 주식형도 40%, 그리고 ETF 글로벌 MVP 30%. 이렇게 해서 수익이 40%대가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럼 주식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분들이 70%의 수익률을 냈는데 모든 개인들이 이렇게 냈을까요? 아니죠. 잘하신 분들이 이걸 냈을 거잖아요. 근데 변액보험으로 투자하셔갖고 그냥 기다리신 분들은 70% 났단 얘기예요. 40%도 나고 20% 평균으로 내가 20 얼마 났습니까? 7% 났지만 뭐 그렇게 억울한 일 아니죠. 맡겨놨으니까. 이게 훨씬 편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액이 과거처럼 사업비가 엄청 높고 뭐 수익이 안 난다,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이것들을 가만히 두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펀드로 변경을 하셔서 여기서 수익 내실 생각을 하세요. 자꾸 주식을 하셔갖고 괜히 손해보지 마시고 주식은 공부하시고 잘하실 때 하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장기 투자로 일정 부분 난 이거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던가 둘 중 하나를 하시고요. 나머지 안전하게 가시려면 변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원금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마음 편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건 미래에셋 상품인데 볼게요. ETF 국내 주식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타이거 200 ETF 잘 아시죠?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용하나, 여기 운용팀에서 운용하나 똑같은 거고요. 수익은 누가 잘 내냐? 거의 이쪽이 잘 냅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저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단 나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익률도 꽤 높게 났어요. 6월 한 달, 그냥 6월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은 8% 정도 났고, 지금 8월 수익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20%까지 올라왔어요. 주식은 항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높을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미래에셋에서 수익이 났을 때 알아서 일정 부분 채권으로 다시 넘겨주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손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내가 가입한 변액펀드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사업비 15%대 가입하신 오래된 상품. 두 번째는 주식형 편입 비율이 낮은 거예요.
이 펀드 안에 주식이 그래도 70%는 들어가야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 이제 대형사들이죠.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이런 상품들을 보면 30%만 주식 들어가고 나머지는 채권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식이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나랑은 별개의 문제죠. 30%만 주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차이나 같은 경우도 네, 요거는 뭐 ETF라기보다 펀드로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증권 뭐 이런 것들로 나눠서 포트폴리오 짜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글로벌 주식형 요것들은 SPDR, S&P 500 ETF, 인베스코, QQQ 예, 나스닥 기술주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QQQ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힘들게 QQQ 밤새 가면서 눈 빨개지면서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넣으셔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 하는 iShares Core, MSI, EAF, ETF에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블랙록은 글로벌 ETF 운용사 1위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코는 4위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3위죠. 내가 넣는 변액 펀드들이 1위, 3위, 4위의 글로벌 운영사들이 하는 ETF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인베스코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는 투자를 했는데 예, 몸집을 좀 불렸어요. 블랙록을 따라잡기 위해서. 근데 그 투자하는 회사들에서 수익이 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코 자체가 수익률은 잘 안 나고 QQQ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보유를 하고 수익을 많이 내도 이 운용사에는 크게 득이 안 돼요. 한마디로 박리담인 거죠. 노마진이고 다 그 이율이 낮기 때문에 마진 폭이 적기 때문에 인베스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면 어떤가요? 어떻게 하나요? ETF는 구조가 잘 짜여진 상품이라 혹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던 자산들을 주식 자산이겠죠? 예, 전부 다 팔아서 고객들한테 돌려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문제가 된다 해도 이 돈들을 돌려받고서 다른 ETF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잠 못 주무시 마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채권형들도 예, ETF들로 세계 1위 운용사의 ETF들로 운영되니까 변액보험도 ETF를 품어서 높은 수익률이 달성이 되니까 너무 주식과 ETF만 보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살고 편하게 투자하시고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변액을 다시 한번 보셔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 놀리지 말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훨씬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고 수익 자산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도 성과가 꽤 잘 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연금 상품이고 여기 보시면 그럼 종신보험들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종신보험은 답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26%나 나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죠. 연금과 종신보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8일 기준으로 제가 관리해드리는 상품들 갖고 왔는데 2018년 08이란 얘기는 18년도 8월에 가입하셨겠죠? 네, 이때 가입하신 분들 수익을 보면요 9%, 11%, 27%, 16%, 뭐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쁘지 않죠.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지금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미없을지라도 만약에 이게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납입 하시고, 여러분 추가납입은 주가 올라갈 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추가납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는 거. 언제 하시면 좋습니까? 4월 30일처럼 최저가 이렇게 가 있을 때 이때 추가 납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액도 아무나 운영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언제 추가 납입할지 언제 펀드 변경할지를 안내받고 꼭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관리받으면 수익 꽤 괜찮게 납니다. 그래서 변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액이 갖는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 해외 ETF 22% 배당 소득세 내야 되고요. 국내 ETF는 그래도 비과세라 좋지만
거래세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 그 거래세 그리고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도 충분히 고려해서 자산 관리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은행 증권사 판매 보수 높은 펀드만 추천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그 올해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일본에서 우리 수출 규제할 때 필슨 코리아 펀드 NH 아문디에서 가입한 게 있어요. 소부장 펀드. 예, 요거를 가입했는데 49%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급락한 시기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 이걸 가입했다면 3달 만에 40% 났죠. 근데 얘만 났냐? 아니잖아요. 예. 그때 타이거 200 가입했어도 이 정도 났을 거고요. 어쨌든 그때 가입했으면 대부분 수익 났고 주식도 그때 샀으면 다 올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건 프루덴셜 변액 운용을 또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또 주로 프루덴셜에 많이 그 변액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수익률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근방이 가장 낮은데 그래도 한 3달 4달 정도는 보여드리려고 4달치를 갖고 왔어요. 4, 5, 6, 7 4달 거죠. 8월 8일까지 평가를 보면 주식 코나평 15.66 플러스 알파 인덱스 30, 45 이렇게 다 많지 않습니까? 다 났어요. 예, 그 펀드만 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 아까 그 펀드만 수익이 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투자했으면 다 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했냐 아니면 두려워서 환매를 했냐라는 거죠. 이때 내가 다 팔았냐 아니면 매수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정이 존리 대표도 말했듯이 언제 팔지 언제 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철학이 필요하신 거고 복잡한 주식을 하시든 ETF를 하시든 변액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철학을 알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을 공부 많이 하시라고 말씀 잘 안 드려요. 상품 공부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 네, 그 철학을 만드셔야죠. 철학. 매수하시고 주가가 변동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철학. 요것만 있고 확신만 있으시면 분명히 주식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 상품들도 각 펀드별로 ETF로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굳이 힘들게 ETF 배워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변액보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